안녕하세요. 시티즌의 보거 NY0040 모델입니다. 이 시계가 왜 보거인지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렇게 인덱스 마커가 보거의 반점과 닮았고, 그리고 이 베젤 톱니가 보거의 바늘과 좀 닮았습니다. 이 색상은 크게 다이얼의 색상에 따라서 검판, 청판, 그리고 이 형광색이 있고요. 베젤의 색깔에 따라서 또 변형도 있긴 합니다. 예전에 처음 이 모델을 제가 사진으로 접했을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게 못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걸 이쁘다고 막 이렇게 시계 커뮤니티에 막 올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갔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 보거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 시티즌이라는 이름이 너무나 거슬렸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시민이죠. 이 시민이 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지만 매출이 조 단위이고, 예전에 제가 올린 이 영상처럼 굉장한 세계 유명 시계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브랜드였고, 그리고 그랜드 세이코처럼 더 시티즌이라는 상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더 시티즌에서는 연호차 1초인 가장 정확한 쿼츠 모델도 있어 이렇게 기술력도 충분한 회사입니다. 사실 일본의 대표 시계 브랜드인 시티즌과 세이코는 비슷한 가격대를 자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세이코가 추노마크라 불리는 프로스펙스, 세이코5 등을 도입하면서 로고가 없는 민무늬 세이코는 가격을 아주 올려버렸습니다. 시티즌도 이 흐름을 따라가려는지 이 가성비 헤리티지 다이버 모델인 이 보거를 단종시키고 가격이 배로 오른 신 보거를 출시하였습니다. 시티즌도 보거 별명을 의식하는지 이제는 케이스백에 진짜 보거 그림을 넣어주었습니다. 여튼 시티즌 05에는 이제 더 이상 구형 보거 이 모델이 검색되지는 않고요. 현재 팔리고 있는 건 그동안 생산된 재고인데, 세이코 SKX처럼 언제 가격이 뛸지 몰라 호다닥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계의 장점은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는데, 제가 SNE573을 차고 지인을 만났다가 지인이 썸마 아니냐고 물어서 굉장히 제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보거 NY0040 모델은 왜 보거를 손목에 차고 있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다른 모델과 헷갈리지 않을 독보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해군이 실제로 사용해야 했던 그 모델 그대로인 헤리티지도 챙기고 있습니다. 이 보거를 구매하고 사실 처음 안 사실인데, 이렇게 다이얼에 다이버스라고 적혀있는 이 방수는 그냥 이 워터 레지스트라고만 적혀있는 모델을 방수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은, 이렇게 다이버스라고 이게 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이버 시계 국제 표준인 ISO 6425에 적합한 시계만이 이렇게 워터 레지스트 앞에 다이버스라고 붙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WR이라고 표기하거나 워터 레지스트라고 표기하고 100m 10바, 20바 이렇게 표기한 거는 그 다 자체 브랜드의 방수 테스트를 그만큼 합격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다이버스라고 표기가 된 거는 테스트 항목도 이렇게 딱 정해진 규제 표준에 따라 시행해서 이에 적합한 모델만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제 표준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목표하는 수심에 따른 방수 테스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 변화에 따라서 내부 습기가 형성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있고요. 충격 테스트도 있고요. 좀 이 방수만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테스트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렇게 저렴한 다이버에 국제 표준을 만족하는 스펙을 출시해주니 역시 시티즌이 가성비로는 아직도 최강인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제가 이거 붓을 버전을 국내에서 약 33만원에 구매했고요. 이 붓을이 아닌 러버 밴드 모델은 약 29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엔드링크에 딱 맞는 붓을 구하기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이거에 맞는 이 롱아일랜드가 좀 유명한 것 같은데,
거기서 구매하려면 한 10만원 정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에 품질이 더 좋다고 하고, 얘가 지금 깡통 보슬이라고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게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깡통이라고 그렇게 뭐 착용감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아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살 때 엔드리크 딱 맞는 본품 붓을 사는 게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스펙을 설명드리면은, 방수는 ISO 6425를 만족하는 200m 방수고요. 그다음에 케이스 크기는 42mm이고 러그트 로그는 47입니다. 그래서 SNA랑 비교하자면 걔가 38.5mm 케이스였지만 러그트 로그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다이얼은 크지만 러그트 로그는 좀 짧은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밴드 폭은 20mm고 무게는 제가 이렇게 17cm 손목에 맞췄을 때 134g으로 뭐 이 깡통 붓을 치고는 적당한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리는 강화 미네랄 글라스이고 나머지 재질은 스테인리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베젤 클릭감은 얘가 60틱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일반적으로 제가 많이 봤던 건 120틱이 많았었는데 60틱이라 한 번에 팍팍 넘어가고 굉장히 툭툭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불쾌할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터프하고 딱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뒤로 이렇게 넘겼을 때 거의 유격이 없고요. 버클이 철판이긴 한데 미세 조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데 미세 조정이 이렇게 칸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두 개를 눌러주면은 안에 판이 들어왔다 나왔다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착용을 하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점점 칸이 줄어서 딱 제 손목에 맞는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시계 단점으로는 좀 마이너하긴 한데 얘 푸슬이 접힌 각도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다행히 엔드링크에서는 이렇게 쭉쭉 끝까지 꺾여서 크게 착용감에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밖에 이게 최선이거든요. 최대로 굽힘각이 나온 거라 만약에 이렇게 시계를 바닥에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떠 있게 되기 때문에 거의 뭐 이 정도로 높이가 떠 있어서 다른 시계처럼 뭐 이쁘게 바닥에 놓으려면 좀 이렇게밖에 못 놓게 됩니다. 그게 좀 생각보다 은근히 불편하더라고요. 시계 놓는 게 이렇게 안 되니까. 그리고 얘 지금 날짜와 요일을 보시면은 검정색이지 않습니까? 검정색 바탕에 흰색 글씨인데 이게 흰색 글씨가 좀 너무 연합니다. 일부러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연해서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을 때 한눈에 날짜와 요일을 확인하는 건 좀 거의 불가능하고요. 좀 열심히 쳐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뽑기 운이 없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하루에 거의 한 30초씩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알리에서 NH35 무브먼트도 몇 개 사보고, 그리고 알리에서 또 파가니 디자인이나 뭐 이런 오토매틱 좀 저렴한 모델을 구매했었는데 이 정도로 오차나는 건 좀 처음 봤습니다. 뭐 스펙상으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30초 이런 건 봤어도 실제로 이렇게 차이 나는 건 좀 많이 처음 봐가지고 좀 당황스럽고요. 보고 중에서도 이 형광보고를 사는 이유는 또 역시 야광이 좀 있기 때문이겠죠. 야광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렇게 전체 다이얼에 야광이 들어오고 오히려 인덱스 마커가 야광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평소에도 거의 이런 색깔이 이런 뭐랄까요, 라임색 다이얼은 흔치 않기 때문에 약간 비범한 시계를 찾으신 분한테는 정말 최고의 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ISO를 만족하는 스펙, 그리고 시티즌의 품질, 그리고 30만원 초반대에 헤리티지 있는 독보적인 디자인의 시계, 시티즌의 보고 아니면은 없다고 저는 거의 확신하고요. 마지막으로 착샷을 보여드리면 다이얼이 41mm로 좀 큰 편인데도 베젤이 두껍고 러그트 로그도 좁기 때문에 그렇게 반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모델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티즌 보거 NY0040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